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32편째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인성공식 7개 기둥 중에서요. 세 번째 기둥 타인 알기, 인간의 공통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제목을요. 빗장, 안에 달면 그 영역이 궁궐, 빗장 밖에 달면 감옥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빗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다 아시리라 저는 여러 번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인간, 뇌, 고객, 왕의 특성을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데요. 7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다, 유동적이다, 망각이 기본이고 의심이 생존의 기본 뿌리다, 그리고 재생이 불가하고 정보의 근원이고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7가지의 큰 특징을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아마 3개 정도를 이제 가발을 했고요. 오늘 의심이 기본이다 라는 인간, 뇌, 고객, 왕의 특성을 본능 차원에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심이 기본이다. 우리 뇌가 있는데요. 뇌를 연구한 학자 중에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뇌를 해부를 해서 그 뇌와 우리의 몸, 장기 부분들과의 연결 고리를 체크를 해보니까 52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부분은 팔을 움직이는 조종, 어떤 부분은 다리, 어떤 부분은 위, 어떤 부분은 또 어디 뭐 간을 움직인다거나 내장 이래 가지고 52개의 영역이 각각 신체 부위와 연결되어져서 그걸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 뇌에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각자의 영역은 지가 맡은 부분을 관장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독려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다스리는 이 뇌가 가지는 제일 큰 사고 체계의 공통점은 의심입니다. 의심. 자기 영역 부분은 지가 관장을 하되 옆의 영역은 자기가 관여를 안 하고 과연 제가 똑바로 할까라고 의심을 한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우리 본능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백화점 쇼핑을 가셨다 하십시다. 그러면 쇼핑 가서 물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그 장소로 가서 고르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죠. 이게 더 좋은 게 없는가, 또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는 식의 의심이 근본적인 생각 속에 있어서 그것을 해소한 뒤에 스스로 확신이 되면 물건을 사게 되죠. 백화점 쇼핑 경로에서 볼 수 있을지 의심이 생활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생활 패턴이다. 행동 패턴이다. 남녀 간의 연애 과정도 보면 이것저것 다 제보죠. 우리들 좀 남녀 간의 언어로는 뭐 밀당을 한다 그러죠. 밀당의 이유가 뭐야? 의심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낯선 이의 호의가 나한테 주어지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호의를 베풀까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경계를 한단 말입니다. 왜? 의심이 우리 본능적인 기본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항상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항상성 유지란 말은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런 것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되고 생활 속에 더 간단한 예로서는 더우면 땀이 나서 체온을 내려요. 36.5도를 유지해. 그리고 추우면 옷을 입어서 또 우리 몸을 36.5도로 유지한다. 이것을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성 유지를 하는 이유도 의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마음이거든요. 이처럼 인간, 뇌, 고객, 왕의 특성은 의심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만약에 누가 나를 의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너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야? 기분 나빠. 라고 상대방하고 말싸움을 한다거나 다툼을 유발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사람에 대한 기본 공부가 조금 알고 많이 모르는 상태다라고 외부에다가 알리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존재의 가장 큰 뿌리는 의심입니다. 이러한 본능 차원의 의심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보십시다. 의심이 기본이다. 영장 차원에서 영장에 관한 개념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영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장과 영장류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만나면 악수를 하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면서 건배를 하고 오가면서 인사의 표시로 하이파이브를 해. 하이파이브의 뜻이 뭡니까? 하이는 높다란 뜻이에요. 높다. 파이브는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이브에. 손가락 5개를 높이 들어서 친다라는 뜻이 하이파이브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만날 때 악수, 건배, 하이파이브를 하냐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는 기본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알고 그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 손에는 너를 해칠 무기가 없다 해서 내 보이는 것이 악수이고 빈손을 보이잖아요. 악수이고 하이파이브는 예전에 술잔에 독을 타서 상대방을 암살하던 사례가 매우 흔했어요. 그래서 건배를 합시다. 아니 술잔을 주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의심을 해. 이 잔에다 독을 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배를 했던 거예요. 잠시 후에 그림을 봅시다. 하이파이브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다. 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상대방과 마주쳐 보이는 거예요. 마주오는 상대방과 손을 마주쳐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뒤돌아갈 때 또 뒤에서 칠 수 있잖아. 뒤에서 너를 칠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올라갔던 손을 밑으로 내려서 지나간 사람도 손을 밑으로 내리면 위에서 부딪히고 밑에서 또 손을 뒤로 해서 딱 부딪히게 되죠. 이거를 하이파이브, 밑에서 부딪히는 걸 하이의 반대말 로우 파이브라 그래. 그래서 하이파이브로 안심시키고 마주쳐 지나가면서 다시 밑에서 손을 마주쳐서 확실하게 그의 의심을 풀어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의심이 기본인 인간의 본성을 미리 헤아려서 그 의심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건배할 때 진정한 건배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하셔야 돼. 서로 부딪히면서 술이 넘쳐서 거품이 넘쳐서 옆에 사람 컵으로 넘어갔죠. 이것이 진정한 건배의 의미예요. 만약에 내 술잔에 또는 상대방 술잔에 독을 탔다고 하면 건배할 때 그 상대방 술이 넘어와서 내 술잔에 들어오면 나도 죽잖아요. 독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알려주는 행위가 건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시면 앞으로 여러분 건배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주변에다 설명을 하시고 패턴을 바꾸시는 것도 재밌는 화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보세요. 악수 똑같죠? 손이 비어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초능력 발휘의 배경은 우리가 초능력을 발휘한다고 할 때 아까 보셨던 브로드만 영역 52개가 여기 52개의 이 브로드만 영역이 각각 자기 맡은 분야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맡은 분야의 일만 충실하기 때문에 3m 되는 시내가를 건너지를 못해. 왜? 평상시에는 전혀 건널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3m 시내를 앞에 두고 가는데 뒤에서 적군이 총을 쏘고 달려와. 그러면 내 몸은 야 급하다. 저 내를 얼른 건너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브로드만 영역 다리를 관장하는 부분에서 아니야 너는 평소에 3m는 못 건넜어 라고 주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다른 영역에서 너 지금 빨리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어 라고 얼른 판단을 해가지고 이들 52개 영역이 다 의견을 통일해가지고 그 통일된 의견을 브로드만 영역 뇌 밑에 있는 뇌간이라고 있어요. 뇌의 줄기, 뇌간 척수한테 얼른 전달을 해. 대장님, 뇌의 줄기니까 대장님 지금 저기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건널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초능력을 주십시오. 그럼 뇌간이 다시 물어봐. 너희 52개의 모든 영역이 다 의견이 통일된 거냐? 그렇습니다. 좋다. 그러면 뇌간에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3m를 건너지 못했다고 하는 항상성의 기능을 해제해버려요. 항상성의 기능을 해제해버리고 지금 위급하니 초능력을 발휘해라 라고 3m를 훌쩍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이거 의심이 다 의견 통일돼 가지고 없어져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뇌의 간이 그 초능력을 발휘하도록 다시 명령을 내려요. 이러한 동작은 불과 0.00 몇 초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뇌의 명령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브로드만 영역이 뇌의 간의 명령을 받고 초능력을 탁 발휘해서 3m 되는 뇌를 뛰어넘어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냐 그러냐? 항상성을 통제했다 그래. 항상성을 통제했다 그래. 이것이 우리 몸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 근거예요. 초능력을 발휘를 하는데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듣고 있죠. 그리고 이 초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이제 해외 토픽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야. 사자 우리 속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러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물려고 하는 사자의 입을 엄마가 벌리잖아. 엄마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초능력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브로드만 영역이 통일이 되어서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뇌간, 뇌대장이 초능력을 제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슬슬슬 뒤로 밀리는 차 언덕에서 차 뒤에 자기 아들이 있으니 어머니가 쫓아가서 그 차를 몸으로 밀어서 막잖아. 그 힘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게 초능력이거든. 그래서 나온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마음을 하나로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의심이 기본인 우리 신체의 본능이 반대로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위해서 물리적인 초능력은 순식간에 브로드만 영역과 뇌간이 연결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초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의심한다는 것은 절대 그가 나쁜 사람이나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뜻이 아니고 나하고의 신뢰가 필요하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갑시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이 의심이 기본인 인간의 기본 특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의심이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신뢰 구축은 시간이 필요하다. 의심이 기본이다. 다음 특징을 한번 보죠. 재생이 불가하다. 우리 몸에 약 10조 개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1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세포는 재생이 돼. 매일매일 여러분이 보시는 머리카락이 빠지죠. 손톱, 발톱 깎죠. 또 목욕하다 보면 때를 밀어내죠. 때가 피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떠한 뼈도 7년 지나면 완벽하게 새로운 뼈가 나와 있어요. 7년 전 뼈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세포, 뼈, 그리고 우리 몸의 털은 다 재생이 되는데 뇌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3세까지 거의 완성 상태가 되어 있다가 3세가 지나면서부터는 하루에 10만 개씩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혹시 누가 머리를 툭 치죠. 툭 치는 순간 또 수많은 세포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절대로 타격을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머리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서 매일 10만 개씩 소멸이 되고 재생이 안 된다 그래요. 요게 우리의 세포입니다.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약 10조 개가 있는데 매일매일 죽어지고 또 머리카락, 손톱뼈, 피부는 되살아나나 뇌는 재생이 안 된다. 이것이 인간과 고객, 왕의 특징이다. 본능 차원에서. 요거를 영장 차원에서 한번 보십시다. 영장 차원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인간 관계의 어려움이에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듯이 인간 관계 또한 똑같아요. 아, 나 화해했어. 그리고 다시 좋아졌어. 라고 하지만 화해하기 전에 완벽한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상처가 이미 거기에 쌓여 있고 상처를 모르는 척하고 지낼 뿐이지 원래 그 상태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명심해야 될 일이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이것이고 인간관계에서 내 동작, 내 말, 내 표정 그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예요. 관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 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관은 여기에 대문과 대문을 연결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빗장이에요. 빗장. 빗장이 한자말로 관이에요. 그래서 빗장을 이어놓다. 관계라고 합니다. 빗장을 이어놓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요 대문짝과 요 대문짝을 연결해서 열고 닫는 기능을 만드는 주요 역할은 이 빗장이 해. 빗장.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래된 집에 대문 그림을 가져온 것이나 아무리 화려한 대문이라 해도 대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빗장은 절대로 화려하게 꾸며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받고 무슨 오칠을 하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끝없이 왔다 갔다 하면 마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빗장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바로 빗장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절대 화려함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일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덤덤함이에요. 덤덤함, 자연스러움이에요. 덤덤하다를 생활 속에서 좋은 예를 찾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3끼 식사를 하시죠. 주식이 밥이죠. 밥맛이 어떠하시던가요? 그 아무 맛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 맛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삼시세끼를 그 밥을 드신단 말입니다. 그 밥맛 같이 화려하지 않으나 덤덤한 맛을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매일 취하듯이 인간관계의 빗장은 그 덤덤함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빗장을 오늘 이 32강의 소주제 빗장을 내 집 안에다 달면 내가 열고 닫고 드나들면서 내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그러나 빗장을 문 밖에다가 화려하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칠해놓고 뭐 칠기 그리고 뭐 수식을 해놔 봐야 빗장을 문 밖에다가 달아놓는 순간 안의 공간은 나의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똑같습니다. 재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관계의 어려움이 빗장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정 떨어졌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정 떨어졌다. 정이 한번 떨어지면 원상으로 복귀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너하고의 내가 어떤 이유에선가는 필요 때문에 관계는 유지하지만 예전에 그 애틋한 내 심정을 너한테 표현하고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관계는 멀어졌다라는 의미가 정 떨어졌다예요. 정 떨어졌다. 그래서 정 떨어졌다를 뇌의 특징과 비교하자면 재생 불가한 뇌세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뇌세포 일부가 사라졌다고 해서 뇌 기능이 완전히 죽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온전한 기능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빗장은 절대 화려하지 않다. 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빗장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불만고객 유실률. 빗장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열쇠인데 그 열쇠를 우리가 조금 잘못 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십시다. 우리가 해준 대인관계 또는 업장에서 고객한테 행한 행동이 고객이 보기에 영 편치가 않아.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고객 100명 중에서 96명의 고객은 말없이 가버려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없이 가버려요. 그 사람이 불만이 없는 게 아니야. 불만이 있는데 너하고는 정을 더 이상 주고 지낼 필요가 없겠어라고 가버려. 정 떨어졌다 그러고 가버려. 그런데 100명 중에서 4명 정도만 4% 정도만 너 왜 이렇게 정 떨어지게 하니? 서비스가 좋지 않니라고 불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4명만 우리한테 불만을 얘기했어요. 96%가 만족했어요가 아닙니다. 96%는 그냥 가버린 거야. 안 돌아와. 이게 뇌세포의 재생 불가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버린 96%의 불만 고객을 나하고 관계를 잘못 맺은 사람을 내가 다시 원위치로 돌리려면 사실 원위치로 돌릴 수 없다 그랬죠. 돌리려면 어떠한 비용이 드냐 하면요. 자, 평소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내가 정을 붙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 1이라 그래. 1이라 그러는데 여기 4가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한테 그걸 개선해 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불만을 얘기한 4%의 사람을 원상대로 좋아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1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처음 만나는 고객의 10배 정도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들어. 그런데 말없이 가버린 사람, 96%의 사람을 원래 모습 비슷하게 돌리려면 100배의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든다. 이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마케팅에서 고객을 접대하는 일선의 서비스맨들이 절대 명심해야 될 일이에요.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동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똑같습니다. 1대 10대 100 비율로 한번 정이 떨어진 사람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그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간 내 고객 왕의 특성입니다. 보호 대상이다. 본능 차원의 모든 뇌는 인간은 고객은 왕은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몸 중에서 뼈로 보호된 유일한 장기, 그게 뇌예요. 뼈로 보호된 유일한 장기. 만약에 뇌가 제일 중요하니 뼈로 보호됐는데 우리 엉덩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엉덩이 옆으로 이런 큰 뼈가 그걸 둘러싸고 있어야 돼. 활동이 불가한 거야. 근데 뇌만 해골이라는 뼈로 보호가 되는 이유가 뭐야? 항상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해골 아니야, 해골. 이 안에 뇌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전시에 우리 왕이 전시가 되면 위급 상황에 왕이 어디로 갑니까? 왕이 뇌 아니야.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피난을 가죠. 이거를 그 백성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비난할 수도 있겠으나 왕이 적에게 체포된다거나 죽어버리면 그 혼란은 말할 수 없는 거야. 왕은 위험이 감지가 되면 차후를 위해서라도 일단 몸을 피해야 돼. 그 왕이 피하는 것을, 왕이 피난하는 것을 피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한답니다. 피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왕이 궁궐을 떠나서 옛날에 이제 왕이 피어를 가는 사극 중의 장면의 하나인데요. 이것이 당연한 얘기야. 왜? 뇌는 항상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영장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영장 차원에서는 끝도 없이 들어온 말이에요. 고객은 왕이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된다는 마케팅, 인간관계, 자식하고의 관계, 상사하고의 관계에서 금과 옥조처럼 쓰이는 명언이죠. 속뜻은 이런 거예요. 고객은 항상 옳다. 만약에 당신 생각에 고객이 틀리다라고 생각이 들면 세 번째, 1번을 다시 봐라. 다시 1번 고객은 항상 옳다. 2번 고객이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이 된다면 3번 1번을 다시 봐라. 이게 고객은 항상 왕이다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 속의 행동 지침이라고 여러 번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고객이 누굽니까? 서비스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고객이에요. 그들은 항상 옳아. 근데 그가 틀렸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다시 고객이 항상 옳다라는 문장을 떠올려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생활화하지 못하고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재미있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큰 마트에 갔는데 거기 계산대가 많잖아요. 계산대에 계산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앞뒤 또는 옆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조금 전에 상진이 아빠가 다녀갔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저쪽 집 아들 이름이 상진인가 보다.
그 상진이의 아버지가 여기를 잠깐 다녀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며칠 뒤에 가서 다시 그분들이 옆 카운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상진이 아빠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또 오셨나라고 하다가 좀 궁금해서 거기 옆에 이게 다른 일을 도와주시는 분한테 혹시 저분들이 상진이 아빠라 그러는데 혹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난처하다는 듯이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다니면서 좀 친해진 뒤에 제가 그때 그 상진이 아빠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객장에 와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을 그분들은 우리는 보통 진상이라 그러잖아, 진상. 근데 그걸 진상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거꾸로 상진이 아빠 다녀가셨다라고 은어로서 그분들이 쓰시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싶더라고요. 야,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분들에게 올바른 진상의 개념을 알려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쪽 매니저한테 살짝 어드바이스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진상의 개념은, 진상이라는 말은 이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보통은 허름하고 나쁜 곳에 속된 소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이, 저 진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진상은, 이 진상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찾아보면 저 끝에 있는 개념이에요. 끝에 있는. 원래 맨 앞에 개념은 최상 토산품이나 농작물, 그리고 그 어부들이 잡은 최고급 물품을 고위관리나 임금님께 상납하는 행위를 진상이라 그러고 그 물을 진상품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상의 원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두 번째 개념인 허름하고 나쁜 것의 속전 호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절대 내 고객의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위에 있는 허름하고 나쁜 것에 속된 호칭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요? 나의 고객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보호돼야 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들을 진상, 나쁜 의미의 속된 호칭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이유가 뇌의 마지막 특징에서 멋지게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뇌의 마지막 특징, 고객 왕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모든 정보의 수집처이다. 본능, 영장 차원에서 한꺼번에 보십시다. 뇌가 가지는 모든 정보의 수집처라는 이유가 본능과 영장 차원에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나 보십시오. 본능 차원에서는 모든 지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보를 지시라 그래요. 그리고 저 발끝에서 위로 올라오는 정보를 보고라 그래. 그것을 종합하는 게 뇌예요. 그리고 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야, 잠깐 기다려. 네가 보낸 정보는 내가 나중에 처리할게. 이러지 않아요. 뇌는 24시간 언제나 전달된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슈퍼컴퓨터의 기능을 해요. 슈퍼컴퓨터. 그리고 OW1H 많이 들으셨죠? OW1H로 전달하고 전달받아요. OW1H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기억나시죠? 많이 들으셨던 얘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이 항목에 맞춰서 모든 정보가 한꺼번에 내려가고 한꺼번에 올라와. 이게 우리 뇌가 가지는 위대함이고 슈퍼컴퓨터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 차원의 뇌를 영장 차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 한번 보십시다. 영장 차원에서는 불만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서비스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제품이 이렇게 엉성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화를 냈다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은 아유 불만 고객이야 라고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 우리 회사의 규정상 이것은 AS가 안 되고 환불이 안 됩니다. 뜯어서 환불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많이 집에서 그걸 하시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물건 받으시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의 사고 체계가 거기에 그대로 쓰여 있어. 포장을 뜯어보신 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한번 입어보신 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구두 같은 거는 신음고 외출을 하신 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그러면요? 했으니 써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업의 최대 왕으로 모셔야 되는 고객에 대한 특성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이 우리 영업을 하고 판매하고 생산합니다. 라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대본에 드러내는 아주 우매한 문구를 너덕너덕 붙여서 물건을 보낸다니까요. 제가 다시 그 물건 주문하겠어요? 그 회사로? 안 하죠. 그건 보지도 않고 그냥 환불해요. 뜯어보지 않고. 왜 뜯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물건을 보내시면 안 된다. 불만 토로한다는 것은 고객이 야 이건 나한테 내가 생각했던 거 틀리다. 이거 개선해달라라고 자기의 기대치와 실제 물품의 성능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을 때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만 고객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기대치가 높은 고객이에요. 기대치가 높은 고객. 고객의 권리, 고객은 물품 구입에 돈을 냈죠. 그 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들이 지불한 돈에는 불만을 토로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제공한 돈에는 불만을 표출시키고 불만을 바꿔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만 고객이라고 부르시면 여러분의 고객에 대한 공부가 짧았다는 얘기고 명칭을 바꾸셔야 돼. 기대치가 높은 고객이에요. 그들이 기대치를 여러분께 보내주죠. 그러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이 여러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 감사 마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논리예요. 어떤 분이 속된 말로 얘기한 진상분이 와서 종업원들 또는 여기 매니저 그 주인께 아주 좀 불쾌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봐요. 그들은 자기 시간과 거기까지 오는 노력과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당신에게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잘 모셔야 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 경험 제공자예요. 그들한테 여러분 감사해야 돼. 여러분께 선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 뭐라고 받습니까? 선물 받을 때.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물을 받잖아요.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여러분은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서비스 개선하는데 좋은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것이 정확한 고객 응대법이고 인간관계라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의 수집처 인간 뇌 고객 왕이 여러분께 그의 특성을 발휘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모든 정보의 수집처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활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한테 고통을 줬다.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제공한 거야. 그들이 인간이잖아. 나의 고객이잖아. 그리고 나의 왕이잖아요. 그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 마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2편 결론입니다. 인간, 뇌, 왕, 고객의 공통 특성을 관계 중심으로 알아보았어요. 의심이 기본이며 의심은 모든 존재 생존의 뿌리이다. 의심이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떨어지잖아. 절벽인 줄 알고 떨어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의심을 해보니 안 떨어지고 뜨거운 거 의심하니 안 만지게 되죠. 초능력 발휘는 의심이 제거됐을 때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뇌세포는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 인간관계 마찬가지이고 인간관계도 손상된 후 원상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은 불가해. 비록 그래 옛날대로 돌아갔다고는 하나 완벽한 회복은 불가하다. 인간관계의 빗장은 절대 화려해서는 안 된다. 오래가는 빗장의 생명은 견고함과 담백함이다. 그런데 이 빗장을 문 안에서 걸고 내가 열고 닫고 빗장을 조정하면 그것은 나의 궁궐이 되지만 빗장을 남이 화려하다고 남이 어떻게 볼까 걱정된다고 남의 의견대로 평판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빗장을 문 밖에다 걸면 그것은 나의 지옥이다. 감옥이다. 뼈로 보호받는 모든 정보의 터미널, 이것이 우리의 뇌인데 뇌는 곧 왕이에요. 우리의 고객이고 모든 인간이다. 제32편의 결론이었습니다. 박완순 인성TV로 공부하시는 분, 박인공사 여러분, 인간을 만물의 영장,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는 이유는 관찰과 관계 유지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된 인성 공식 7개 기둥의 내용에 저와 박완순 인성TV는 자부심을 가지며 박완순 인성TV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